안녕하세요. 제가 머스크 이야기를 안 하고 싶어도요. 테슬라 5대 주주가 서학개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있을 때마다 안 다룰 수가 없기도 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주가를 떠나서 이 CEO의 기괴한 행동도 굉장히 매력 요소거든요. 물론 주가를 까먹는 행동을 최근에 더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이 머스크 같은 경우는 예측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테슬라 이야기를 영상을 올렸을 때 많이 봐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저 사람이랑은 정말 포커 치고 싶지 않다라 생각한 적이 딱 두 번 있었거든요. 2017년에 한 번, 그리고 최근에 한 번. 하나가 트럼프고 하나가 머스크예요. 예측 불허면에서 둘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선 금요일에 머스크 충격 발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9% 넘게 떨어졌습니다. 직원 10%를 해고할 것이라는 말, 그리고 세계의 공황이 올 것이라는 말로 이 테슬라 주식뿐만 아니라 나스닥 지수까지 날려먹었어요. 물론 머스크 발언 때문이다 라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악재들도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었거든요. 하지만 머스크의 영향이 없었다 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었던 거기도 하고요. 하락장에서 성장주의 대표주자인 테슬라 CEO가 경제위기 그리고 역성장 발언을 하면은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수많은 주식들, 넷플릭스라던가 스냅의 폭락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폭락했던 날, 스냅 폭락했던 날 미국장이 어땠었는지 보면은 머스크의 발언이 왜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줬고 왜 나스닥 지수에 영향을 줬는지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번 영상에서 썸네일에 어그론이 있었지만 사실을 이야기하자라고 하면은 금요일날 머스크의 발언은 CEO가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거예요. 특히 하락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단순한 불안 발언만으로도 주가가 크게 휘청이는 시기에는 발언을 자제하는 게 더 맞다라는 거죠. CEO가 미래의 경제 전망을 그냥 느낌이 좋지 않다 이렇게 발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경제 침체 우려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우리 회사는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다른 신성장 동력 그리고 R&D 노력 원가 절감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불황에서도 잘 견뎌낼 수 있는 방안거를 제시해야 되는 게 CEO의 역할입니다. CEO가 와 불안해 세계 경제 공황이 올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우리 직원 10% 잘라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게 중소기업 사장도 아니고 세계적인 기업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안 된다라는 거죠. 직원 10% 해고 이야기도 캐파를 늘리고 있는 테슬라가 굳이 할 말이 아니라는 거죠. 직원과의 갈등을 CEO가 입으로 털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CEO는 비전을 제시하고 직원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좋고 아니면은 실무자선에서 나올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지금 같은 경우는 CEO가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굳이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실책을 알고 했냐 모르고 했냐라는 건데 모르고 했어도 머스크스럽고요. 알고 했어도 머스크스러워서 예측 불가라는 거죠. 그래서 A로도 생각해보고 B로도 생각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CEO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머리 아파할 필요가 없는데 머스크기 때문에 포커로 치면은 저 패를 왜 냈지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머스크 발언은 또 하루 만에 뒤집혀버립니다. 파장이 큰 걸 수습하려고 한 건지 직원 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다른 이용자의 트윗에다가 오늘 답글로 전체 직원 수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정규 급여를 받는 직원 수는 큰 변화가 없을 것 이렇게 답글을 남깁니다.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다 이런 식의 발언이었죠. 결론적으로는 총 직원이 늘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주가의 호재와 악재를 퐁당퐁당 던지는 이유는 머스크가 원래 솔직한 스타일이라서 생각대로 말이 나가는 사람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기에는 입지가 세계적인 CEO인데 생각 없이 말하는 게 과연 맞았을까? 그러면 저렇게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 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전쟁에서 쓰는 기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A도 공격하고 B도 공격한다라는 소문을 내면요 상대가 예측을 못합니다. A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여줘도 저거 페이크야. B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여줘도 페이크야 생각하면서 준비를 소홀히 하게 돼요.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A를 한다, B를 한다 할 때마다 동태가 왔다 갔다 하는 내부자가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배신자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었을까. 주식으로 치자면은 호재와 악재를 번갈아 말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어디로 튈지 모르게 만들었죠. 나중에 주가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주식 투자자든 공매도 투자자든 기대감으로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또 반대로 뒤집히겠지 이러면서 안 팝니다. 잔고가 녹을 때까지 버티게 만드는 거죠. 아니면은 이번에 호재, 악재, 냉탕, 온탕 사건을 통해서 공매도 세력이 얼마나 되나
체크를 해보려는 의도는 아니었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상 범위를 뛰어넘는 머스크라서 이거는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확실한 거는 이후에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금요일날 발언이 바이든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자가 머스크의 경제 비관론을 말했어요. 바이든이 연설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머스크에게 달나라나 잘 갔다 와라, 이런 발언을 해버렸죠. 우리말로 의역하면은 아유 달나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머스크랑 바이든의 사이가 얼마나 나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CEO가 돈만 잘 벌면 되지 왜 정치인과 이런 사이가 되는지도 이해 불가해요. 머스크를 보면 볼수록 트럼프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바이든의 발언이 머스크의 발언을 좀 더 유의미하게 만들어줬는데, 바이든은 경제를 살려야 중간선거에서 유리해집니다. 그런데 머스크의 발언은 중간선거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이었죠. 바이든의 추가 멘트에서 어느 정도 의중을 떠볼 수가 있었어요. 머스크가 경제를 비관하는 사이에 포드는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교를 했습니다. 저번에 한국에 와서도 바이든이 했던 게 뭐냐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얼마나 투자하나 경쟁을 시켰죠. 비교를 하면서. 그랬던 바이든이 자기 스타일로 받아쳤습니다. 포드는 전기차 양산을 위해서 미국에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를 했다. 스텔란티스도 비슷한 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인텔은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려서 미국 경기를 살리는데 힘을 쓰고 있다. 그런데 머스크는 미국이 아닌 달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달나라 이야기라는 게 단순히 스페이스 X를 비유한 조크라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뼈가 있는 말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깊게 생각하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의 위대함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너는 미국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구나 라면서 일종의 경고를 날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머스크 입장에서도 바이든과 대적을 두는 멘트를 하게 되면은 왕따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도 미국을 위해서 꽤나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느꼈던 건 지금 바이든이 물가를 잡고 경기를 살리는데 정말 급하다라는 걸 느꼈고요.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꽤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중간선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고 중간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강수를 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가를 잡고 경기를 살리겠다고 말했는데 강하게 물가를 잡고 강하게 경기를 살리겠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선은 금리는 우리의 예상보다 더 많은 빅스텝을 보여줄 가능성이 존재해요. 지수가 하락한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꼭 금리로 물가를 잡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아닌 관세 철폐라던가 오펙 플러스 발표에 더해서 추가 원유 증산 계획 발표, 이런 호재들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가를 낮추는 호재들을 발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간 선거도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들의 발표를 유도한다라던가, 그리고 공공 정책이라던가 예산안이라던가 이런 발표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미국 밖에서 증시에 예상 못했던 호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중국에서 발표가 나올 수도 있고 사우디나 러시아 쪽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호재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번 주에 한국이 화학 같은 경기 민감주 분위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내심 장이 회복되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미국장 쇼크가 정말 충격적이었죠. 기대감을 저버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월요일이 현충일이었어요.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월요일날 미국장이 잘 회복되고 나면은 화요일날 한국장에는 영향이 덜하거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연휴를 즐겁게 보내야 되는데 미국 주식하느라 마음이 무거우셨던 분들을 위해서 저도 연휴였지만 영상을 짧게 찍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주식이라는 건 새옹지마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나쁜 소식이 있으면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고, 좋은 소식이 있으면 안 좋은 소식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우리의 연휴는 그냥 잘 보내자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